코수술을 상담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재료가 좋나요? 자가 연골이 좋나요? 실리콘이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미호성형외과 원장 박경수입니다. 코수술을 상담할 때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재료가 좋나요? 자가 연골이 좋나요? 실리콘이 좋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이 재료가 제일 좋습니다 라고 사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개인의 피부 두께도 다르고 연골 강도도 다르며 원하시는 높이와 라인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누군가는 만족하고 누구는 재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수술은 본인에게 가장 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맞는 수술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수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재료와 그 재료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수술을 할 때 콧대를 높이거나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하는데요. 콧대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재료는 실리콘이나 진피 등이 있고요. 코끝은 연골 가운데 지지대로 기둥을 세우는 방법과 이렇게 세워진 기둥 위에 연골을 추가적으로 더 얹어서 코끝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가 연골 재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귀연골과 비중격 연골, 그리고 늑연골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연골입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재료고요. 탄성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드럽고 굴곡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으로는 채취가 비교적 쉽고 흉터가 이렇게 귀 뒤쪽으로 숨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취할 때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드럽고 굴곡져 있는 특성상 단단하고 직선적인 특징을 가져야 할 코의 지지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튼튼하게 완성된 지지대에 코끝에 추가적으로 연골을 얹어서 코끝을 더 높여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환자분에 따라서 코의 높이를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연골이 부족해서 기둥 부분에 사용된 연골이 부족할 때는 기둥을 보강하는 역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 연골은 이렇게 콧구멍 가운데를 만져보시면 판판한 모양의 판 구조물이 만져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중격 연골입니다. 기본적인 코 수술 범위 안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절제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비교적 단단하기 때문에 지지대의 역할로도 적합하고 코끝의 길이를 연장하는 데도 자주 쓰이는 재료입니다. 다만 환자분에 따라 비중격 연골의 양이 부족하거나 많이 휘어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재료가 부족할 수 있고 과하게 채취할 경우 코의 구조적 지지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서 비중격 연골의 크기와 휘어짐을 미리 가늠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 시에도 기존의 지지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엘스트럿이라 불리는 비중격 연골을 보존한 뒤에 남는 연골을 채취하여서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료는 늑연골입니다. 늑연골은 환자분 본인의 자가 늑연골과 타인의 기증 늑연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늑연골은 가슴의 갈비뼈 부분의 연골로 양이 가장 풍부하고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에 비해 가장 단단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늑연골은 환자분들 중 비중격 연골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존의 수술에서 이미 사용을 하셨거나 혹은 코끝의 높이를 많이 높여야 하고 위쪽 피부가 너무 두껍고 타이트해서 강력한 지지력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지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수술 코끝 떨어짐이나 높이의 부족함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단단함 때문에 비중격 연골이나 귀연골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코끝이 너무 단단하게 만져진다는 단점과 만약에 자가 늑연골을 사용한다면 가슴 쪽에 일부 흉터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콧대를 높이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인공보형물인 실리콘이 있습니다. 모양이 쉽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체내 흡수나 변성이 거의 되지 않아 염증 발생률이 적습니다. 또한 저희는 수술 전 CT를 찍어서 환자분에 맞게 1:1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핀미코라는 3D 맞춤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코뼈에 딱 맞게 제작되기 때문에 휘어짐이나 실리콘 비침, 들뜸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큰 재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피나 근막 등의 재료가 있는데요. 코끝의 연골 비침이나 콧대의 보형물의 비침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을 하며 여러 겹으로 겹쳐서 코끝이나 콧대에 단독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재료와 수술법을 정확하게 선택할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CT 결과를 토대로 원장님과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코 모양과 피부 두께를 고려한 재료 선택으로 성공적인 코 수술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호성형외과 원장 박경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